혼돈 속의 기회, 지금이 경매, 투자, 골든타임인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연일 뉴스에선 부동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보다는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 과거는 어땠고 또 그런 사례들은 현재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낼 것인지 좀 예상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이 경매 투자의 타이밍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와 좀 이야기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기에는 정책이 기회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세제가 완화가 된다, 대출 규제 완화된다, 청약제도 변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바꾸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방향을 못 잡고 관망 모드에 들어섰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부동산을 지금 사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상황이 막 흔들리고 있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조금 준비했다가 상황이 바뀌는 거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 관망 모드에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가 저는 기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쉬고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좋은 걸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이 시장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이 정책들이 막 바뀌고 있는 이 시기를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로 보는 기회의 근거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본 게 있는데, 과거 혼란기가 좀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나 2020년도 코로나 초기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들이 싼 가격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갔어요. 경기권 빌라 같은 경우는 70% 이하 낙찰도 다수 진행이 됐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데는 조금 싸게 낙찰받기가 어렵지 않아? 라고 했던 지역의 로얄층, 로얄동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싸게 낙찰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매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 낙찰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대부분 2-3억 이상의 차익을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혼동기 시기에 왜 경매가 유리한가? 라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이 혼동기에 왜 경매가 유리할까요? 언제나 이야기하는 일반 매물보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 가격 경쟁력이 있죠. 일반 지금 사람들이 사는 시세보다 사람들이 좀 꺼려한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가격보다 싸게 내놔서 그 중간에 차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급매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시기입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물건들을 사가지도 않고 급매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매 물건은 많아지겠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경매 물건이 많아진다. 이것도 경매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특히 또 경매 같은 경우는 이 투자 목적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만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경매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부동산을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주담대라든지 이런 대출들보다는 싸게 산다면 메리트가 있는 투자 방법인 건 분명하고, 그 투자 방법으로 내가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또한 투자자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은 경매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낙찰 후에 내가 이거를 전세를 준다라고 해도 전세를 주기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를 주저한다면 어딘가에는 살아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전세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 나가서 전화를 해보기만 해도 좀 체크를 해보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집을 사기 싫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잘 곳이 필요하고 살 곳이 필요한데 그런 곳을 내가 사기는 싫다?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다, 싸게 샀다라고 하면 전세를 맞추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경매가 좋은 건 알겠고 지금 시기가 혼동기인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막연히 좋다고는 하는 데가 아니라 행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임장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장이 필수고 인터넷으로 백날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중개사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지역별 변동성 체크를 해보고 실제 분위기도 체감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오픈북입니다. 이런 거를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낙찰가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얼마에 이 부동산을 낙찰을 했는지, 낙찰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경매 사이트가 있죠. 뭐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김땡땡 홍길동 씨가 얼마에 낙찰 받아갔는지도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시세와 비교를 해보고 얼마나 돈을 벌었고, 그리고 낙찰가율이 조금 낮은 지역들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시고 부동산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치보다는 정책에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뉴스 체크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리도 습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가끔 큰 어떤 덩어리 변화들이 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지만 작은 조항들이 기회를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세금, 대출, 청약 규정 관련 항목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두면 내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들어간다라는 용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정리라는 게 말이죠. 저도 계속 시장이 바뀌고 있고 정책이 계속 다양하게 많이 생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흐름 좀 찾으려고 너무너무 바쁘고 좀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정리를 개인적으로도 좀 하시면서 기회는 분명히 준비된 사람들한테 온다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움직이고 임장도 가고 분석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혼동기 속에서 야, 이런 물건들은 진짜 싸게 낙찰받기 어렵지 않아? 뭐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하거나 아니면 좀 작은 조항들이 막 생기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싸게 낙찰을 받아가셨던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존재를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나는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투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나올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 정리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 좀 찾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